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문의 특성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칠판을 보세요. 자,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사랑, 사랑하다, 사랑스러운 이런 어휘들의 모양이 각각 다릅니다. 구별하기가 쉽죠. 두 번째, 영어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이 love라는 영단어를 보면 우리가 my love 할 때의 love와 love you 할 때의 love는 각각 다른 뜻이죠. 여기서는 나의 사랑이라고 해서 사랑이라는 뜻이지만 love you 할 때 love는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다행히도 러블리 같은 경우에는 사랑스러운인데 모양의 형태가 달라서 구별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지금 한자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이 한자는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진 애자인데 우리가 모성애라고 할 때 이때는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때는 이 애자가 사랑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애민사상 이런 거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여기서 애민은 백성을 사랑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애인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여기서 애자는 사랑하는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사랑이라고 쓰일 때도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는이라고 쓰일 때도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랑하다 애자를 보고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하죠. 그래서 한문이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퍼즐 맞추기처럼. 그렇지만 선생님들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한문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문을 해석할 때 느끼는 쾌감을 한번 느껴보게 해주고 싶어요. 자, 우리말 단어의 70% 이상이 한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한자들이 모여서 우리말 단어를 이루고 있다는 건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짜여져 있는지 그걸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술 관계를 한번 볼게요. 주술 관계는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그럼 이 주어라는 성분과 서술어라는 성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각각 어떤 품사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명사라는 품사는요, 사물이나 개념의 이름으로 나타나요. 즉, 선생님, 학생, 어머니, 자동차, 사랑 이런 게 이제 명사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어라는 거는 명사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서술어는 어떤 품사로 이루어져 있는가? 동사라는 거는 움직이다 동이 나와서 사물이나 사람의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먹다, 공부하다, 달리다, 수영하다 이런 게 이제 동사가 되는 거죠. 자, 형용사는 무엇이냐? 사물이나 사람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뭐 멋지다, 아름답다, 많다, 중요하다 이런 게 이제 형용사가 되겠죠. 각각의 역할을 맡고 있는 한자들이 우리말 단어를 이루고 있어요. 이 단어들을 순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
이 조사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말에는 이 은는이가라는 조사가 있는데 선생님은 학생이 길동이 가 이런 식으로 주어에 맞는 조사를 넣어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돼요. 자, 선생님이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주술 관계의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자의 뜻을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선생님이 말해준 원리를 참고해서 스스로 한번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먼저 일출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볼게요. 해, 태양이죠. 해라는 뜻을 가진 해 일자. 이 일자는 며칠, 월요일, 화요일 할 때 그 날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출이라는 한자는 나오다, 즉 뭐 출산, 출입구, 외출 할 때 출이죠. 자, 그럼 이 일출이라는 단어를 한번 해석해 볼까요?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힌트를 좀 주자면 이 서술어가 될 만한 한자를 먼저 찾아보세요. 서술어가 될 만한 한자는 뭐뭐하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럼 서술어를 찾으면 자연스럽게 서술어 앞에 오는 한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보세요. 볼까요? 자, 이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뭐뭐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한자가 둘 중에 무엇이죠? 여기 나오다 라는 뜻을 가진 출자이죠. 이 나오다 출자의 앞에 있는 성분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 나오다 인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할 경우에 매끄럽게 연결해 주기 위해서는 이 조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조사를 선택을 해서 이어주면 됩니다. 해가 나오다 라고 하면 매끄럽죠. 즉 해가 뜨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새해 첫날이 되면 일출을 보러 산이나 바다에 가죠. 그래서 일출이라는 단어는 주어와 서술어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동자는 겨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지자는 이르다라는 뜻인데 어떤 고자질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떠한 지경이나 경지에 도달하다, 다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동지라는 한 단어를 한번 해석해 볼까요? 바로바로 해석이 되시나요? 선생님하고 같이 보면 서술어가 될 만한 게 둘 중에 뭐죠? 이르다죠. 이 서술어 앞에 주어가 올 수 있죠. 겨울, 이르다 이런 건데 이걸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선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겨울이 이르다. 그래서 겨울이 한창에 이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 중에 동지라는 절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동지 쪽을 먹어봤을 거예요. 그때 동지는 겨울이 한창에 이르다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밤 야자와 깊다 심자가 있어요. 자, 야심이라는 단어를 학생들이 스스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해 보셨나요? 자, 먼저 서술어가 될 만한 한자가 둘 중에 깊다라고 해석이 되는 심자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밤 야자는 주어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밤, 깊다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밤이 깊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말 중에 야심하다라는 말은
밤이 깊다라는 말로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술관계 단어를 배웠습니다. 이 주술관계의 원리 말고도 또 다른 원리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